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현대가 더비 슈퍼매치 슈퍼 선데이가 있었던 16라운드였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쌓였던 이 K리그 1 팬들의 갈증을 날리기라도 하듯이 정말 재밌는 경기들의 연속이었고요.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16라운드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김천 대 수원 FC 경기 수협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 FC가 마침내 무승을 끊었습니다. 5월에 2무 4패로 주춤했었는데요. 6월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 FC 이날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무릴로가 선발로 나왔고요. 김현이 센터백으로 3백이 가운데에 섰습니다. 김현이 스트라이커지만 부진하던 시기 이 화성 FC에서 3부 리그에서 네. 뛸 당시에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부산에서 다시 스트라이커로 뛰기 전까지 영입된 것도 센터백으로 영입이 됐었거든요. 수비 불안을 안고 있던 김도균 감독이 고민 끝에 지난 2000 전지훈련을 통해서 세운 묘수였거든요. 수비력과 빌드업을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는데 아쉽게도 전반 30분경 이영재와 경합도중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 이날 괜찮은 조직력 보여줬는데요. 달라진 점이 뭐였냐? 과감한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라스, 이승우 공격 자원이 대단히 열심히 뛰어줬는데요. 라스와 이승우는 이날 획득 부분에서 팀 내 1, 2위에 오를 정도로 좋았고요. 수원FC는 집중력 있는 수비 보여주면서 지난 3월 13일 강원전 이후 12경기 만에 클린시티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이날 라스는 지난 시즌 중반 그 투쟁적인 라스 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지상 경합 8개, 공중볼 경합은 무려 1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라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방에서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수원FC 지난해처럼 경기를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요. 후반 36분 결승골도 라스의 포기 않는 움직임으로 이날 크로스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는 이날 결승골을 포함해서 총 3개의 유효 슈팅을 날리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승호 시즌 6호 골 그리고 시즌 첫 원정골을 터뜨렸고요. 댄스 대신 환호 세리머니를 펼친 걸 보면은 얼마만큼 이 승리에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김천은 이날 패배로 무승이 6경기로 늘어났습니다. 김천 저는 경기 보는데 뭐야 이거 바지 안 입었어? 하이 실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경기가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격도 수비도 몇 프로씩 좀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이날 온도 따르지 않아서 김한길 선수 강력한 중거리포 그리고 조규성의 헤딩 이 슈팅이 2번이나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겹쳤는데 뭐 수원FC도 후반 13분이죠. 무릴로의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경기가 꼬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대0 납득할 만한 스코어가 아닌가 싶고요. 김천은 사실 아챔권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강등을 결정해야 하는 처지. 지금 이제 전역생들까지 나오면 큰일이거든요. 네. 이쯤에서 빨리 승점을 따야 되는 게 지금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과 강원의 경기. 포항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네, 경기는 간단하게 풀고 신진호 얘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포항은 부상에서 돌아온 완델손을 선발 투입했고요. 아시안컵 마친 고영준을 벤치로 내렸습니다. 강원은 서민우 시프트였습니다. 센터백으로 시작해서 수미까지 올리더니 이번엔 공미까지 순간적으로는 공격수 위치까지 올릴 정도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은 훈련 중 무릎을 다쳐서 명단에 빠졌고요. 이정엽이 근 2달 만에 복귀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포항은 휴식기 전에 정말 좋은 흐름을 탔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전반 9분 신진호의 패스를 받은 완델손이 포항 복귀골을 넣었습니다. 931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득점이 언제냐 찾아봤더니 2019년 12월 1일 바로 울산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뭐 유명한 4대1 경기 나왔던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골을 넣었고요. 포항은 32분 신강훈의 크로스를 이승모가 얼떨결에 발에 갖다 대면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승모 역시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여친을 향한 귀여운 하트 세레모니 참 귀여웠고요. 먼저 두 방 얻어맞은 강원이 반격에 나섰죠. 그래서 이제 43분에 양현준 크로스가 이제 윤평국 자책골로 기록되면서 추격에 성공하는데 근데 윤평국을 어떻게 좀 깎아내릴 수가 없는 게 그 이후에 윤평국이 연속해서 맞아요. 선방을 하면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를 막고 여기에 후반 22분 임상엽이 정말 오랜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포항이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3골 이상 넣으면서 승리를 차지했고요. 3경기에서 최근 승점 7점 땄거든요. 경기 당일에 순위가 2위까지 올랐고 현재는 4위입니다. 강원은 3경기 연속 무승, 강원도 원정, 경상도 원정 6연패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KOM은 단연 신진호였습니다. 진짜 마에스트로 그 자체입니다. 공이 있는 곳에는 어딜 가나 있고 플레이 하나하나에 좀 의미와 테마가 있는 느낌인데요. 키패스 2개, 공격 지역 패스 8개 모두 팀 내 최다입니다. 경기를 조율하면서 옆에 있는 띠동갑이죠. 이수빈 선수. 이수빈까지
가외까지 시켜주는 튜터링. 네, 튜터링까지 시켜주는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포항은 신진호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선 경기당 평균 1.5골, 그런데 결장한 경기에선 평균 0.75골. 딱 반이네요. 네,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네, 진호 형이 빠지면 안 되는 팀이 포항이고 숨은 KOM도 꼽고 싶은데 강상우 선수입니다. 네, 중국에서 포항 선수들 고생한다고 회식비를 쌌습니다. 네, 근 한 500만 원 정도를 선수단에 쏘면서 이제 소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포항 선수들은 골을 넣을 때마다 이 디발라 세레머니를 네, 맞아요.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또 쏴달라 이런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18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인천전. 마지막 최영준의 세이브가 돋보였는데 제주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휴식기 동안 일주일간 푹 쉬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주가 2연승에 성공하면서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날 힘은 제주의 강점 어디냐 측면이었어요. 제주는 모처럼 정우재 안현범 라인에 제르소 링을 선발로 투입하면서 제대로 측면에 힘을 줬거든요. 안현범의 활약이 특히 빛났습니다. 안현범이 특유의 스프린트 능력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상대 뒷공간을 노렸는데요. 이날 대단히 더웠거든요. 놀라운 체력과 스피드를 선보였는데 선제골도 안현범의 스프린트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전반 35분이었죠. 김호기의 롱패스를 받아서 돌파하며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 볼이 제르소에게 흘렀고 제르소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제주는 첫 유효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골이 나기 전까지 인천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용재가 전반 3번의 좋은 찬스를 모두 무산시킨 게 좀 아쉬웠어요. 전반 18분 장면에서는 골대를 맞는 좀 불운도 있었고요. 네. 제주의 분위기에 끌려가던 인천은 후반 8분 동점을 만듭니다. 멋진 컵백에 이어 이용재가 내준 볼을 김보섭이 그대로 밀어넣었죠. 인천은 무고사까지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승골은 제주의 몫이었습니다. 후반 42분이었죠. 교체 투입된 이동수가 좀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아쉬운 파울로 만들어진 페널티킥을 주민규가 성공시키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현범이 이날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저는 최영준의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만 기자가 지금 살짝 얘기했는데 바로 그 장면 때문인데요. 인천 추가 시간 송시우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혼전 중에 볼이 무고사에게 흐릅니다. 네. 무고사 강력한 왼발 슛을 빡 때렸는데 최영준의 말 그대로 슈퍼 세이브에 막힙니다. 그러니까 승점 1점이 될 수 있는 경기를 3점으로 바꾼 플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OM으로 손색이 없고요. 또 다른 내용을 봐도 팀 내 최다의 7개의 획득, 4개의 블락, 4개의 인터셉트까지 기록하는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수비적으로 아주 좋았고요. 제주는 까다로운 인천을 잡으면서 2위 싸움에서 한 발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 반면 인천은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좀 내려앉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K리그에서 가장 많은 9번의 골대를 맞추는 좀 불운이 있기도 하지만 초반보다 경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최근 10경기 성적이 2승 5무 3패인데 인천이 매년 여름마다 페이스가 좋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인천이 지금 상위 스플릿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마 고비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대구전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성남은 휴식기 이후에 치러진 첫 경기에서 지난 라운드 대비 5자리를 바꿨습니다. 절반가량을 바꾼 건데요. 투톱부터 전성수 팔라시오스 낯선 조합이 나섰고 이종호가 햄스트링을 다쳤기 때문에 팔라카드가 나온 거고요. 중원에 김현태, 센터백 자리에 마상훈, 척추를 갈아 낀 것과 같은 라인업이었고요. 대구는 가마 감독이 경기마다 이제 변화를 주는 스타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날도 지난 경기와 거의 동일한 라인업이었는데 23세 이하 아시안컵 다녀온 고재현, 이진용을 벤치로 내리고 정치인 이용래를 선발로 내세운 것 정도가 변화였습니다. 이용래는 시즌 첫 경기인 서울전 이후에 첫 선발 이었습니다. 성남의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세징야 묶고 공격은 공간을 활용해서 좀 빠르게 처리하자. 세징야를 90분 내내 뭐 완벽하게 묶었다고 볼 수 없지만 완벽하게 묶을 수가 없죠. 그렇죠. 크랙인데. 근데 이제 무득점으로 저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카의 발까지는 묶지 못했습니다. 후반 18분이었습니다. 라마의 패스를 받은 제카가 감각적인 오른발로 득점했습니다. 라마스. 네, 라마스. 뚝배기만 있는 원툴 공격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고요. 브라질 트리오의 세레머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구는 최근 4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 있거든요. 문제는 포항전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득점 4분 뒤 역습 상황에서 수비진이 팔라시오스 개인기의 속수무책으로 뚫립니다. 여기 팔라시오스가 침착하게 우측에 있는 구본철에게 내주고 구본철이 득점을 합니다. 구본철은 최근 4경기에서 3골입니다. 거의 지금 주민규, 무고사와 같은 득점왕 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성남 미들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목 이상을 해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선수가 아닌데. 네. 여기 와서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 상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KOM은 그래도 팔라시오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팀 밸런스 맞추면서 하고 싶은 플레이를 좀 해달라 계속 주문을 해왔다는데 입단 이후 이날 그런 플레이가 가장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피드뿐만 아니고 이제 문전에서 위협적인 선수란 걸 증명했습니다. 힘이 장사잖아요. 그렇죠. 예. 치고 달리는 또 확실히 또 가속력도 좋고 성남은 그 전으로 이제 숱한 득점을 잡긴 했지만 어쨌든간 팔라시오스에 의한 동점골 이후로는 이제 득점에 실패하면서 우승을 선방에 막히면서 홈 첫 승에는 좀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백 바꾼 뒤 확실히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는 8경기 연속 원정 무승입니다. 홈과 다른 원정이 계속 고민일 것 같습니다. 슈퍼 선데이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초반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전북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딱 보는데 이 큰 경기에서 전북이 그간 승리 챙겼던 그 모습이 아마 이날 딱 보인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전북이 현대가 더비 같은 중요한 승부처가에서 승리를 따내도 공식이 있거든요. 이날 경기가 딱 그랬습니다. 전북다운 모습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중요한 순간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북 지난 시즌 후반기 주역이었죠. 쿠니모토, 백승호, 류재문 이 3미드를 다시 내세운 게 포인트였고요. 울산은 부상으로 빠진 원두재 자리에 박용호가 나섰고 바코 엄원상을 벤치에 앉힌 채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전북 승리 포인트 첫 번째 뭐냐? 외국인이었습니다. 전북이 큰 경기마다 승부처에서 외국인들이 차이를 만들어줬거든요. 전북이 항상 이제 리그 최고 수준의 외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팀들이 이 전북의 막강 개인기량을 막 진짜 쥐어짜서 틀어박더라도 외국인 클래스 벽에서 좀 한계를 느꼈거든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날 3골을 모두 만든 게 외국인 선수들이었는데요. 올 시즌 전북이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날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전반 17분 홍정호의 멋진 롱패스를 바로가 잡아 약간은 행운 섞인 골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후는 쿠니모토의 원맨쇼였습니다. KOM으로 일찌감치 꼽겠습니다. 쿠니모토는 전반 20분과 29분 환상적인 플레이로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쿠니모토와 김성식 감독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날 김성식 감독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쿠니모토는 확실히 울산을 상대로 무척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북의 승리 포인트 두 번째 수비였습니다. 전북이 큰 경기를 치르면은 거의 덤비지 않고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어떻게든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플레이를 하는데 이날도 3미드를 축으로 해서 확실히 포지셔닝을 했고요. 특히 백포라인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앞선에서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박스를 확실히 사수하는 느낌. 그러니까 농구에서 3점 슛을 주더라도 골밑 지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날 홍정호를 중심으로 한 수비 대단히 견고했고요. 엄원상에게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송범근의 약간 아쉬운 캐칭 실수가 겹친 부분이었고 상대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막아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역시 집중력.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전북이 큰 경기마다 이 전북 특유의 DNA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내는데 아주 능한 플레이를 보였는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 이 힘이 발휘가 됐습니다. 전반에 슈팅을 4개를 때렸는데 4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에 3골이었어요. 엄청난 집중력이었고 수비에서 흐트러짐이 없었고 막판 이 구스타보가 내려와서 태클하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네. 이때는 정말 전북이 이날 경기 이기려고 얼마나 의지를 보이고 있나라는 느낌까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전북은 울산을 상대로 원정 7연승에 성공하면서 울산이 주도하던 우승 경쟁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흐름을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반면 울산은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이어지던 이 전북 포비아를 완전히 극복하는 듯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 발목이 잡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의지나 이런 면에서 완패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 싶어. 이날까지 지금 8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주고 있는데 울산이 워낙 경기력이 좋아서 뒤집는 데까지 성공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초반 집중력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게 바로 우승을 노린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이 경기도 재밌었습니다. 수원 서울의 슈퍼매치, 서울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승리로 확실히 서울이 다시 슈퍼매치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안익수 감독이 부임하고 슈퍼매치 3전 전승입니다. 2013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3경기에서 5골 넣고 1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슈퍼매치 3경기에서 서울이 1승 2패 3득점 7실점 13였다는 점을 돌아보면 익수볼이 슈퍼매치에 확실히 잘 먹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슈퍼매치에서 그 리그 기준 특정팀이 3연승을 달린 건 2012년
수원이 6연승한 뒤 1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 최근에 또 순위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승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데 서울은 4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다시 그룹 A로 재진입을 했고요. 반면 수원은 리그 8위에 머물렀습니다. 리그 4경기 연속 무패 뒤에 첫 패. 그리고 홈 첫 패죠. 이병근 감독 부임 그쵸. 이후. 네. 그러면서 여러모로 데미지가 좀 있는 경기다. 경기를 들여다보면 서울은 가용 가능한 선수 다 나왔습니다. 대표팀 일정 마치고 돌아온 황인범과 조영욱이 선발 출전했고요. 조영욱은 목요일 저녁에야 이제 귀국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선발로 나섰습니다. 기존 선수 중엔 김진야 빠지고 이태석이 들어가고 황현수가 시즌 처음으로 엔트리에 든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고요. 수원은 퇴장 징계로 빠진 민상기 자리에 고명석 세우고요. 미들 정승원 대신 강현묵을 앞세웠습니다. 경기에선 서울이 서울스럽게 이겼습니다. 전반 버티고 후반에 득점하는 승리하는 그런 공식대로인데요. 전반은 끌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3분 어떤 의미에서 이날 승부를 가른 장면이 나옵니다. 강현묵이 서울 골키퍼 양한빈과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 각을 좁히고 나온 양한빈에게 지나치게 허무하게 막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리뷰 때 슈퍼매치에선 유독 골키퍼가 좀 이목을 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쵸. 이날은 양한빈의 날이었습니다. 강현묵 슛을 포함해서 수원의 유효슛 3개를 모두 쳐냈습니다. 그래도 KOM은 조영욱에게 조금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익수 감독 인터뷰에 의하면 선수가 출전 의욕을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반에 다소 조용했습니다. 확실히 체력 좀 부침이 있어 보였지만 후반 12분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렸죠. 영상을 보면 우선 나상호가 좌측에서 가벼운 접기 동작으로 수비진을 완벽하게 벗기는 장면 한 7할 정도는 나상호 골이라고 봐도 맞아요. 될 정도로 네. 좋은 움직임과 좋은 크로스였고 조용욱도 있는 힘껏 다해서 점프를 해서 헤더골을 넣었습니다. 평범한 상황에서 서울 공격진이 불트위스 고명석의 높이를 이기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팝포스트로 향하다 보니까 조용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조용욱은 3월 11일 울산전 이후 10경기 만에 시즌 3억 골을 넣었고요. 이번 골은 그 자신의 슈퍼매치 3억 골인데 최근 2년간 이 3골을 모두 빅버드에서 넣었다는 재밌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빅버드 킬러라고 기사도 나왔고요. 수원의 아쉬움은 역시 득점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슈팅 22개 때려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대표 출신이죠. 사이토 마나부에게 손을 내밀고 또 다른 공격수 영입에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번 슈퍼매치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병근 감독은 그로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포워드 쪽 변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주중 또 17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 오후 7시 김천 종합에서 열리는 김천과 성남전입니다. 4월 초 맞대결이었죠. 김천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경기 후에 구단과 상의해보겠다. 그 경기군요. 네, 한 그 경기인데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김천은 6경기 승리가 없고 최근 4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흐름을 타고 있고요. 성남은 최근 4경기 1패. 포백 바꾼 뒤 경기력 살아났습니다. 김천은 핵심 미드필더 고승범이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큽니다. 네, 빠지면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한데요. 수협전처럼 투볼란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권창 오늘 좀 내렸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은 팔라시오스가 대구전에서 이마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상태를 살피고 있고요. 팔라가 못 나올 경우 또 공격진에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김천승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경기 돌아보면 개개인의 퍼포먼스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성남 조직력이 김천을 틀어막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21일 오후 7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 제주전입니다. 두 팀은 4월 2일 제주에서 처음 만나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날 라마스의 페널티 실축, 구자철의 데뷔, 골은 없었지만 좀 이벤트가 많았던 경기로 기억되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대구가 이제 세징야가 부상해서 복귀했고 제카라는 듬직한 스트라이커를 좀 품었다는 겁니다. 제주는 주민규가 미친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막 후 대구전까지 7경기에서 단 한 골 넣었는데요. 이후 9경기에서 9골. 어느샌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2연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경기는 제카와 주민규의 원톱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을 해보면 무승부하겠습니다. 제주가 이제 김호규가 이제 카드 징계로 좀 빠지는데 그래도 이제 빡빡한 일정에도 경기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대구승. 무더위 속 대팍은 늘 대구의 편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제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키워드는 천적이 될 것 같아요.
포항은 수원FC가 일부러 올라온 지난 시즌부터 4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에도 포항 홈에서 2대0으로 이겼죠. 선봉은 단연 임상엽입니다. 수협을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었어요. 임상엽 지난 강원전에서 리그 11경기 만에 골맛을 보면서 예열을 마쳤거든요. 포항 최근 3경기 연속 2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에 물이 오른 모습인데 수원FC가 지난 김천전에서 무실점을 하면서 수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성을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수원FC에서는 홈승우가 다시 홈득점 행진을 이어나갈지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예상은 포항 승리로 하겠습니다. 천적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정 포항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협승으로 가겠습니다. 오. 자, 네 번째 경기 22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현대가 더비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전북이 이제 분위기를 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 홈 징크스를 어떻게 깨냐입니다. 원정 7연승을 달리는 것과 달리 전북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밖에 없거든요. 수원을 상대로 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수원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수원 지난 슈퍼매치 패배로 이병근 감독 부임 후 이어진 홈 전승이 깨지면서 흐름이 좀 꺾였거든요. 주말 까다로운 수원 더비까지 있기 때문에 이날 전북전이 기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은 최근 수원을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수원 상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일류첸코, 수원에서는 이를 막아줘야 하는 불투이스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 예상은 전북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더비 승리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도 전북 승 보는데요. 득점 기대치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울산전입니다. 서울은 슈퍼매치로 끌어올린 분위기 더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울산은 어떻게든지 현대가 더비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길 바랄 겁니다. 최근 전적에서 울산이 서울 상대로 13경기 연속 무패, 사실상 압도하는 그런 양상인데 지난 3월이었죠. 울산이 2대1로 승리한 첫 맞대결에선 오심이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은 그 경기에 대한 화풀이가 필요하고 울산은 그냥 화풀이 상대가 필요해서 아주 집중력 높은 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수원전에선 나상호가 없어서는 안 될 선수란 걸 증명을 했는데 막판 불투이스 태클로 다쳤습니다. 지금 나상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요. 울산은 원두재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숙제 그리고 수비 쪽 균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날 경기 투입 여부는 사실 장담을 못하지만 주목할 선수는 박주영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이적 후 처음으로 상암을 찼습니다. 이 선수를 어떻게 좀 환대를 할지 좀 보고 싶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무승부하겠습니다. 서울은 슈퍼매치 승리 이후에 까다로운 상대 만나 꼭 비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울산 하겠습니다. 네. 홍명호 감독 헤어드라이기가 이날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강원전입니다. 인천이 일단 무고사와 김동민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온다는 게 호재일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초반 좋았던 흐름에서 득점을 못한 게 아쉬웠거든요. 무고사가 대표팀 첫 출 원정을 극복했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수비에 파이팅을 불러주는 현재 5반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김동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김동민 선수가 복귀하는 만큼 공수에 있어서 한층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강원은 계속해서 부진이 이어지는데 반등의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 올 시즌 원정에서 4무 3패로 1승도 없거든요. 특히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데 최근 4경기에서 9골을 내줄 정도로 수비가 안 좋은 강원인 만큼 공수의 고민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돌아온 무고사 그리고 강원은 막아야 하는 김영빈 간의 매치업이 이날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인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점이나 전력 등에서 앞섭니다. 저는 강원승 하겠는데요. 양현준이 지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케빈에 빠따 보면서 요거 좀 기대가 된다 싶었습니다. 자, 16라운드 리뷰와 17라운드 프리뷰 빠르게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